교육 끝나고 딱 나가서 첫 달은 얼마나 버셨어요? 4월 달에는 제가 480만 원 순이익 가져갔네요. 와. 5월에는 760만 원 순수익 가져갔고 400에서 700, 800. 이때는 이제 제가 예. 원룸텔을 하나 시작하면서 그쪽에 관심을 잠깐. 갖느라고 약 지금 그럼 원룸텔도 하고 계세요? 예, 원룸텔도 와, 하고 돈 많이 벌겠네. 예? 서울 경기도권에서 예. 오피스텔 전문으로 입주 청소, 이사 청소 하고요. 예. 여름에 이제 에어컨 분해 청소 네. 하고 있는 깔끔 아빠입니다. 사람 이름이 이제 되게 중요하듯이 저도 이제 작년에 창업을 하면서 깔끔 네. 아빠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깔끔 아빠라는 이름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강해요. 네, 맞아요. 그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돼서 청소 시간이 끝나서 음, 보는데 내 눈에 보여서 다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너무 넓은 공간에 내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놓칠 그래서 수밖에 아직 없죠. 거기에 네. 대해서 힘들어하고. 예, 마음이 좀 힘들어요. 깔끔 아빠가 깔끔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 아파트하고 네. 오피스텔하고 다른 점은 청소 주기가 달라요. 아파트는 전세 2년, 그래서 전세 보호법이 나와가지고 4년 뭐까지 가서 나한테 한번 왔던 고객이 2년 내지는 4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간이지만 오피스텔은 텀이 짧아요. 6개월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고 작년 초에 이제 저한테 황소를 받았던 분이 자기 다시 이사하게 됐어요 해가지고 전화 오고 그쵸. 또 어떤 분은 오늘도 전화가 한 분 왔는데 저 청소해 주신 분이 맞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만족을 한 예. 거잖아요. 근데 고객이.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제 전화번호를 저장을 안 한 거죠. 아. 제가 작년에 대표님한테 청소를 네. 받았었나요? 물어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주소가 음. 있길래 네 어디 오피스텔 청소 제가 했습니다. 했더니 드디어 찾았네요.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가 짧아서 다시 또 이사 가시는 분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1년 됐는데 고객이 찾아 한다는 게 사실 요즘은 감사하죠. 저 전화번호 이상한 거는 안 받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서 했다면 그분도 어쨌든 이분한테 꼭 해야 된다고 찾은 거잖아요. 전화가 딱 네. 왔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예. 또 뭐가 잘못됐나? 들었을 때 목소리가 좋으면 이거 소개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딱 느낌이 와요. 네. 에어탁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에어탑 오기 전에 네. 마지막에 했던 일이 이제 도면 그리고 네. 보고서 쓰고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네. 저기 위에 직원이 없을 정도일 때까지 그러면- 했죠. 예. 그러면 뭐 월급도 꽤 되지 않아요? 월급도 되는데 네. 이게 점점 물가는 올라가고 월급 네. 오르는 거는 줄어들고 줄어요? 그대로 네. 유지가 된다고 봐야죠. 조금씩 오르니까. 예. 물가는 올라가는데 애는 그거야. 크고 애는 크고. 청소 쪽으로 들어와서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쉬운 생각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하고 오너로서 일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고 느꼈고요. 그거를 좀 더 일찍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조금 늦게 느낀 케이스고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에요. 10년 네. 전에만 좀 더 느껴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진짜 청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도전을 하고 있지만 반신반의하잖아요, 사실은. 네. 어떻게 에어탁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청소업으로 들어오게 되셨나요? 저도 인터넷에서 네. 뭐 광고하는 거, 뭐 네.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거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밑에 있는 직원의 처남이 청소를 하는데 잘 된다. 잘 이런 된다?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네. 와이프한테 이제 청소하는 게 괜찮다던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자기도 청소하는 거 괜찮게 생각한다. 우리 같이 청소해볼까? 라고 얘기하길래 이제 그때부터 조금 알아보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청소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이제 한 2개월 정도를 글을 막 읽어봤어요. 글을 쭉 읽어보면서 그럼 한번 경험 좀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데 이제 입주 청소는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학교 청소 많이 해봤고요. 네. 뭐 주차장 물 청소, 개설 작업도 해봤어요. 일당 나오신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봤죠. 청소 괜찮냐, 어떠냐, 어떻게 입문을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학원 가서 배우는 방법과 청소를 잘하시는 분 밑에 가서 무일푼으로 하든지 아니면 적당한 돈을 받고 하든지 해서 하면 된다.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학원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 밑에 있는 직원의 처남이 학원 가서 나와가지고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에어탁 그 유튜브 내용들을 다 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학원비를 통해서 시간을 사겠다. 잘하시는 분 밑에서 배우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나이가 있으니 언제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독립을 할 것이며 그동안에 그분 밑에서 있을 때는 내 가족의 경제 생활이 또 이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학원에 들어올 때 마음가짐은 이제 여기저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대접받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 청소라는 걸 배우러 들어와서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나는 없다. 나는 스폰지다. 주는 건 난 다 흡수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다녔었어요. 최 대표님이 이제 마케팅 가르쳐 준 대로 블로그를 써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2, 3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블로그를 쓴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지금 1년이 가까운이 됐는데 지금 제가 그걸 지키고 있으니까 일단 한 가지는 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교육 끝나고 딱 나가서 첫 달은 얼마나 버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희 적어왔어요? 통계 뽑아온 거를 통계를? 가져왔거든요. 5일 일하고서 한 순이익 120만 원 벌었는데 5일이라고? 5일 일하고 네. 4월 달에는 제가 480만 원 순이익 가져갔네요. 와. 5월에는 760만 원 순이익 가져갔고 6월 달에는 830만 이때가 원. 왜 에어컨이 하고 에어컨이 에어컨 들어가는 시즌. 시즌이어서 6월, 7월, 8월에는 주 초에 월화수는 에어컨을 거의 다 몰아가지고서 스케줄 잡았고 주 후반에는 청소 일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청소로만 해가지고선 일을 잡고 해서 네네. 반반 식으로 계속 유지를 했고요. 청소랑 에어컨 분해 청소 같이 배우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또 기술이라는 건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 또 그걸 통해서 수입이 가니까 400에서 700, 800. 이때는 이제 제가 원룸텔을 하나 시작하면서 그쪽에 관심을 갖느라고 지금 그럼 원룸텔도 하고 계세요? 예, 원룸텔도 와, 하고 돈 많이 벌겠네. 예? 거의 오다는 블로그로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 건가요? 청소는 거의 블로그 오다가 95%고 블로그로 청소하러 나갔는데 부동산에서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무조건 방문 명함. 부동산도 또 좋은 게 청소만 잘해줘가지고 네. 고객이 반응이 좋으면 계속 연락 주세요. 청소가 해보니까 좀 외로워요. 여러 팀을 데리고 뭐 여기저기 재밌는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뭐 옛날 직장 다니들처럼 퇴근해가지고 막자지껄하게 뭐 같이. 회식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톡방에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로 쓰는 것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재능을 나눈다는 거. 에어탁 단톡방. 저는 이제 그런 순기능을 원했던 거거든요. 서로 재능을 다시 나누고 기술을 나누고 단톡방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저거를 내가 직접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이 그래서. 에어탁 단톡방이 있다는 거는 학원에서 배우는 한 3주가 끝이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받은 게 있으니까 고마우니까 하는 거예요. 아, 중계 하나 별로 없는데. 아유,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름에 대한 뭐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름을 짓게 된 계기를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름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네. 준비성이 좀 상호. 있는 편이어서 한 5개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마케팅 대표님한테 다 혼났어요. 주변에 20대 여성이 있으면 20대 여성한테 돈을 주든 뭐라든 해가지고 이름을 물어봐라. 그래서 마침 조카가 20대 대학생 여자아이였는데 청소를 하게 됐는데 상호를 지어야 돼. 너가 못 지으면 네 친구들한테라도 물어봐가지고 이름 5개만 뽑아줘. 그러면 삼촌이 그 이름이 쓰이게 되면 너한테 30만 원 용돈 줄게. 그리고 이름이 안 쓰여도 너한테 10만 원 용돈은 줄게. 그래서 이제 일주일의 기간을 주고 맡겼어요. 5개 이름이 맞는데 처음에 봤을 때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마케팅 대표님이 깔끔아빠가 제일 낫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깔끔아빠라는 이름을 딱 정하게 됐는데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청소에서는 1월, 2월이 비수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1월, 2월이 또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은 성수기거든요. 대학을 입학하거나 대학 기숙사에 있던 친구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대학가 앞에 오피스텔 수요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의뢰를 하시거든요. 깔끔아빠라는 이름이 딱 맞는 거죠. 어떤 분은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했어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 정말 바쁘게 대학가의 앞에 있는 오피스텔 청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2월 달이 비수기라고 해서 카펫 청소랑 소파 청소하려고 다 장비까지 한 200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또 이제 어떻게 이 업을 펼칠 것인지 막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써볼 시간이 없이 그냥 1, 2월 달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1, 2월 달 보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계획들이 있고 청소에 대한 또 방향을 갖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오늘 인터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계획은 지금 거 유지하는 거에서 네. 아파트 같은 것도 이제 좀 도전을 해보려고 큰 평수들. 주변 지인 이제 현장을 몇 번 가서 보면 요새 단가가 많이 안 좋은데 단가가 싸야지만 청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평당가 4만 원, 5만 원 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스케줄이 꽉 찼더라고요. 스케줄 꽉 찼죠. 예, 그분 현장을 따라가서 보고 느낀 것들이 있는데 그분 청소하시는 거랑 제가 청소하시는 거랑 뭐 완전히 다른 세계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 이제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 오피스텔도 물론 꾸준히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확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블로그 마케팅은 꾸준히 해서 데이터가 더 쌓여서 비용을 받고 케어할 수 있다. 그때 되면 이제 또 한번 많은 분들이 우리 깔끔
아빠 예. 이게 찾으실 것 같아요. 서울 경기권에서 오피스텔 입주 이사 청소, 그다음에 에어컨 분해 청소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깔끔 아빠라고 합니다. 맡겨만 주시면 정말 깔끔하게 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프리미엄 청소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사업가로서 또 만나보기를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